충북은 지난 20년 동안 태양과 생명의 땅이라는 기치 아래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이 바이오 산업, 헬스 산업이라는 것이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 등의 어떤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충북은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의 홍진태 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충북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는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분포들을 보면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도권에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또 그 일자리를 찾아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이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같은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지역에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자라고 또 교육을 받고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우리 산업을 일궈 나간다면 네. 이와 같은 그 국가 균형 발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도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역이 지금 현재 그 바이오 특화 산업으로 지역 이제 잘 균형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 5천여 명이 정도가 인력이 바이오 산업 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 대학에서 한 2천여 명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천여 명도 한 25% 정도만 우리 지역에 남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와 같은 그 악순환 고리를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을 해서 혁신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 준다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오 충북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나운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되는데요. 네. 뭐 대부분 대체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 저희가 이제 바이오 지금은 헬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바이오 산업하면 제약, 의학,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산업을 합쳐서 그동안은 바이오 산업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고 한 거는 의료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현재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고부가치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다른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이 거의 안 된 반면에 좀 됐다고 한들 한 1 내지 2% 정도 했는데 바이오 산업 쪽에는 한 10%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었고요. 네. 특별히 타 산업과 연계가 굉장히 잘 또 필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바이오 산업을 1순위로 뽑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 경제의 중심 산업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고령화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도 중요해지는 산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에서 이 충북의 지자체 그리고 대학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 중심 산업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1 내지 2%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도정 목표하에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의 지금은 한 25%, 뭐 크게는 30%까지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 업적을 남기고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지자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력 공급이 덜 되고 있고요. 네. 또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그 우리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센터가 앞장서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우리 바이오 관련된 학과에서 나와서 이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체질을 맞출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용한 인적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신기관이라고 하는데 오성 첨단위로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TP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지자체와 우리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정해진 바대로 우리가 그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센터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한다면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우리 국가의 중심 바이오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바이오 전쟁 기지로 네.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장품부터 의료까지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가 참 다양한데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건지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 그리고 본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하고 많은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크게 이제 대학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잘 개발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네. 잘 공급되게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 정부의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 공급 체계를 잘 구축하는데 분야는 저희들이 뭐 바이오 헬스 산업 전 분야를 커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분야를 나눠서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약 바이오 분야, 정밀의료,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천연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네. 계획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언급해 주신 그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대학들이 공유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대학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력해서 혁신을 하라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이제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교육도 최근에 이제 좀 현장 실무형 교육 체제를 만들어서 젊은들이 제일 원하는 게 좋은 일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쵸. 일자리를 가질 때 일자리에 가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각 대학별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본 사업을 통해서 그 교육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네.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 인턴십 제도 그리고 프로젝트 랩, 캡스톤 디자인 이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그 도내 대학이 18개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본 사업엔 1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바이오 관련 학과들이 있는데 한 60여 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별로 시스템도 그렇고 교수 숫자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차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교육의 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교수 수나 그 교육 실습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을 좀 더 공유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기관에 있는 좋은 인프라가 있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또 교육청,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그 교육의 질을 뭐 상향적으로 공유하겠다라는 게 공유대학의 개념이고요. 이런 공유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잘 지금 운영 체제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이것들이 여러 대학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불만 같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폐지되는 건 아닐런지 네네. 아니면 뭐 학생 수를 줄여서 새로운 교육대학, 공유대학 체제로 가는 건 아닐런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과나 학생 수는 건들지 않고 우리가 좋은 그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네. 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들도 공유한다면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염려 없이 아주 그런 저희의 공유대학 시스템은 아주 누구나 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업은 고교 학점제입니다. 네.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바이오 헬스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고교 학점제에도 저도 뭐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인력들을 대학에서 잘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면 고등학생서부터 대학에 많이 와야 되잖아요. 이쪽 그쵸. 분야에. 네, 네. 그러려고 보니까 저희들 당연히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서부터도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진로가 있을 텐데 바이오 산업 쪽이 뭔가, 바이오 산업이 뭔가 그런 분야의 교육 시스템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그 바이오 산업 그 역군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바이오 관련한 학과 신설 과목들이 뭔지를 수요 조사를 좀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수님들도 이제 확정을 해서 네. 다음 학기 정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학은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네. 지금은 고등학생들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지게 짜여져 있는 그런 수업을 듣기보다는 본인들도 나름대로 관심 갖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나는 이런 게 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희망사항을 적어서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고등학교 체제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교원 수도 좀 부족하고 또 어떤 교육에 전문화된 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학이 함께 하면서 고교학점제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인재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양성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아주 중요한데 네. 이 정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원스톱 플랫폼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요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바이오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이 뭔지 모른다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것도 정보 부족에서부터 온 반성하겠습니다. 네. 현황이다. 아니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오송이 예를 들어보면 오송에는 많은 국제기관들이 있고요. 네. 심지어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대학도 거기 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뭐 TP라든지 우성 첨단의료 복합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솔직히 옆에서 누가 뭐를 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내가 뭐를 기업인인데 이 기업에서 뭐를 개발하는데 누가 이걸 해줄 수 없을까? 무슨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또 네.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접근이 좀 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기업들은 어디에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지 내가 취업을 시키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디서 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부터 시작하지? 내가 소규모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이거에서 시제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거 없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다는 게 모두가 느끼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원스텝 플랫폼이라는 그런 사업 꼭지를 해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이오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한번 다 제공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원스텝 플랫폼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많은 분들한테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기술 실무 연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실무적인 기능이 탑재되지 않으면 네. 기업에 바로 가서 일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취업하는 자체도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종류의 그 실무 인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기업이 같이 하는 그 프로젝트 랩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선취업, 후지업, 그 취창업 콘서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취업 관련된 그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혁신기관과 더불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요. 아, 앞으로에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저 예상 질문에도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일전에 그 일자리 콘서트를 했어요. 네네네. 그날 이제 일자리 콘서트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전문가 컨설팅, 그다음에 먼저 취업한 분들하고 토크 콘서트도 했고요. 기업 소개, 기업 알선 이런 걸 해서 한 200여 기업이 참여를 했고 약 7,000명 정도가 오프라인으로는 한 300명, 네. 온라인까지 합쳐서 이제 7,000명 정도가 해서 지금 현재 150명 학생들이 네. 취업하기 위해서 그 기업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아마 100명 이상은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루어져서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센터가 글로벌 허브 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